사실 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좀 준 것도 있으니까 저 중에 일부 한 층이라도 고독 평택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건 삼성의 블랙리스트예요. 이런 정보를 항상 까발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의 이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달팽이 수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예, 사무동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미리 예,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고, 오늘은 그 사무동에 예,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료 먼저 읽을까요? 예, 네. 네, 오늘 첫 페이지를 보면은 평택 캠퍼스 사무 3동 그리고 사무 6동 건축이라는 주제로 지금 예,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예. 네, 왼쪽 그림이 사무삼동 조감도고요. 오른쪽이 이제 건축 허가 표지판인데 이거 제가 4월 달에 입수를 했거든요. 4월 달에요. 예, 4월 달에 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여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근데 왼쪽 조감도를 보면은 건물이 무지하게 큽니다. 음, 저게 사실은 반도체 공장이 지금 뭐 몇십 조, 뭐 30조, 50조 이렇게 음.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숫자에 맥혀 있지만 사실은 저 사무 3동이 바닥 평수가 9,959평이에요. 거의 아, 그건 만평이에요. 만평이네요. 예, 이만한 건물 국내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지하 1층에다가 지하 9층이죠. 지하 1층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차장하고 1에서부터 4층까지는 네. 주차장 더하기 수영장입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했었고, 예, 근데 이 길 건너 맞은편에도 또 주차 타워가 있잖아요. 예, 야,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거고, 예. 4층까지는 이제 4층에 수영장이 들어와서 뭐 직원 복지를 위한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고, 지금 음,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이 굉장히 화려해요. 음,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은 이 조감도 이후에 삼성이 조감도를 여러 장을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낸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찾았죠. 음, 근데 이거는 지난 4월 15일 날 토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음, 공식적으로 착공이 됐고 25년 4월 24개월 만에 음. 완공하는 거죠. 딱 2년 만에, 예,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뭐 계속 영상을 보겠지만은 지금 1층, 지하층이 어느 음. 정도 이제 그 뚜껑이 씌워졌고 위로는 이제 철골조가 올라가겠죠. 어떻게 또 착공 날짜를 아시는 것도 그런데, 그 착공 날짜에 대한 날짜까지도 기억을 하고 다 계시네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전자공시에 가면은 이게 공사를 KCC 건설에서 음,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그 KCC 건설의 협력회사 뭐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네. 공사비는 9,250억인데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하면은 1조가 넘습니다. 야, 건축비에만 1조, 예. 그리고 여기 시공사가 KCC KCC 건설이에요. 근데 건설입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 왜 삼성물산에서 공사를 안 하고 왜 KCC 건설에서 할까요? 그 KCC 건설은 네. 삼성물산의 일대 주주입니다. 아, 그래서 서로 네. 최근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기술 이동, 그 일기 그 반도체 공장 네.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KCC 건설에서 1,718억에 지금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 물산에서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할 거 하나도 아닌가요? 없습니다. 어젯밤 예, 미처 공사 지어야 되는데 바쁘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 공장은 국가기관 산업시설이면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음, 그 외 건물 있죠. 사무동이라든가 주차타워라든가 음. 어린이집, 이거는 그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핵심 시설은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물산에서 예, 당연히 이렇게 짓는 거고, 그 외적인 거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예, 짓는 건데, 또 KCC 건설이 일대 주주기 때문에 또 입찰에 예, 들어가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노란 박스를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원래 조금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여염공원 자리였어요. 여영공원, 네. 여염공원이 몇 평이었냐면 음, 16,966평이었거든요. 요거를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2월 1월까지 이거를 딱 그냥 공원을 없애버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공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사무 삼동이들 처음에 저 공원을 없앨 때는 뭐 저기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말이 많았었죠. 음, 근데 삼성에서는 여기다가 사무 삼동을 짓는다고 음,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음.
삼성이 발표한 건 아니고 음, 여러 신문에서 다 음.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확실히 된 거죠. 예, 다시 올라가죠. 네.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대지 음, 면적이 여기가 18,000평 정도 되죠. 음, 그죠? 그러니까 여영공원 16,000평에다가 그 주변에 땅이 좀 더 있었어요. 그 땅까지 다 포함해서 18,000평에다가 건축 면적이라고 있죠. 이게 네, 바닥 면적이죠. 네. 9,959.51평이죠. 대략 만평? 거의 만평이죠. 네, 그러니까 한 건물이 네, 바닥 평수가 만평이라는 거, 네, 이거 국내에서 그렇게 흔한 건물은 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연면적이 보면은 8만 평이 넘어가죠. 연면적 8만 평.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쭉 올라가다가 일부 층에서는 조금 줄어든다는 여기 얘기죠. 조감도 보면 이쪽에서 줄어드네요. 예, 이쪽에서. 조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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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은, 지하 1층이 이제 기계실, 음. 전기실, 뭐, 이렇게 주차장 음. 들어가고, 지하 1층에서부터, 요거 박스를 좀 쳐주죠. 1에서 4층까지 수영장. 여기요. 예. 수영장. 이게 삼성의 사무실 음. 사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6기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메모리,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삼성이 일할 일반 뭐 직원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D램 연구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들이고 뭐 이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만 평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일부 주차장이 음. 있겠지만은 대략 그래도 한 3만 평 정도의 뭐 그 수영장이 만들어질 건데 그걸 삼성에서 다 쓸 건가? 음. 그죠? 그러면은 이 삼성이 그 고덕에 들어와서 뭐 경제적으로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지만은 사실 뭐 시민들한테 음. 불편함을 좀 준 것도 있으니까 저 중에 일부 한 층이라도 고독 평택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혹시 1층부터 4층까지 다 수영장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부 층, 한 개 층이 아니라? 예, 1에서부터 어, 4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그 1에서 4층까지가 수영장이 있고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5에서부터 9층까지가 사무실이에요. 음. 그리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식당도 있고 무슨 홀도 있고 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1층부터 4층은 주차장 음. 플러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으로 복지시설들 들어오고. 예. 사무 1동 지금 네. 있죠. 그 다음에 사무 2동 있죠. 그 다음에 사무 3동은 지금 네. 건설하고 있고, 사무 4동도 건축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건 좀 어설프게 나 있어요. 음.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또 주차동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 5동이 지금 비어 있고, 사무 6동을 또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토탈 확정된 거는 사무 1동부터 6동까지 예, 6개 동이 아마 비슷한 규모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비슷한 예. 규모로, 또 엄청난 예, 그거는 규모로. 또 뒤에 설명을 드릴 네. 거고요. 여기에 최고법, 여기에 또, 여기 한번 또, 최고 높이, 층고, 높이. 높이, 예, 야, 66m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요 네, 뒤에 요 건물이 그 반도체 P3거든요. 네, 여기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P3 높이가 81m거든요. 음, 여기가 P3고 여기에 음, 복합덕이고 P4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60대입니다. 60대, 예,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60대고 네, 승객용이 38대, 네. 비상이 11대, 주방이 11대. 아, 주방용 엘리베이터, 예. 주방용 엘리베이터가 11대. 그러니까 네, 저기에 그냥 음, 9층짜리니까 직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음, 없고, 여기 또 참 희한한 게 건축 허가 표지판이 음, 보면 레미콘이, 네. 레미콘이 몇 대냐면 2만 1000대. 이렇게 표시까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원래 2만 이렇게, 1000대. 이렇게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미콘 차 네, 한 대에 네, 몇 누베 들어간지 네. 아세요? 모릅니다. 6누베. 6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 6누베짜리가 네. 2만 1000대가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만큼 얼만큼 이게 좀 콘크리트가 들어가는지 딱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짚어주시거든요. 철근 양도 있거든요. 철근 양이 음, 4,44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구조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네, 4월 15일 날 지금 했으니까 5, 6, 7, 8, 음, 9 이렇게 한 5개월 됐죠? 네. 5개월 됐으니까 지금 지하를 뽑고 어느 정도 건물이 돼 가면은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음, 우리가 또 유튜브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땅에서 딱 올라올 때, 그렇죠. 딱 예, 고개 올라갈 딱 때. 내밀 때, 예.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시죠. 이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요게 요 위치입니다. 음. 요 노란색 위치라서, 박스 예, 표시된 노란색 곳, 위치고, 여기. 예, 요 위치인데, 네. 여기 지하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음. 정도의 그 과정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주차 타워죠. 주차타워. 예,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몇 음. 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위치만 딱 보시고 네. 갈게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저게 발표가 되면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조감도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조감도가 여러 장이에요. 네. 여러 장이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음.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공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무동이에요. 사무동. 예, 9층까지 사무동. 올라온 사무동. 사무동인데 네. 아마 요렇게 표시를 해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기까지. 여기가 이제 사무 3동이고 네. 이 끝에 건물 2동이 또 보여요. 저기 보여요. 예. 그건 이제 사무 4동. 그거는 네. 주차 빌딩. 이게 지금 저희가 원급법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는 그렇죠. 지금 사무 3동이 커 보이는 거고, 같은 사이즈로 들어올 거예요. 예.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음. 이 위에 이게 무슨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이제 그 삼성로가 6차선 도로잖아요. 네. 노비어까지 그거를 이렇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어. 자, 뒤에 밑에 그 도면을 하나 또 볼 거예요. 이게 한 2년, 3년 됐어요. 제가 글씨 보세요. 다 일본 글씨죠. 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서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요? 2, 3년 됐어요. 벌써 이걸 받았는데 이렇게 가죠. 요 위에 뚜껑을 덮죠. 음. 근데 여기 이제 사무 3동에 대한 표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무 4동이 올라오고 네. 53층이 있어요. 이거 기존에 이제 원래 54층 컨트롤 타워가 들어온다고 계획이 됐을 때, 예. 그런데 음. 저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는 53층에 대한 미련을 안 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이 자료를 네. 제가 거의 3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다 나와서 여기에 보면 5기, 6기까지 표시가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한번 내려보시죠. 꽤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조금 이상한 게 이게 지금 사무 3동인데 네. 사무 3동이 여기서 끝나는지 여기서 끝난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광장 있죠. 음. 이게 뭐냐면은 그 삼성로를 뚜껑을 덮어요. 위로 올라왔어요. 예,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에다 공중에다 공원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쪽에 관계자분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기가 반도체 공장을 빽빽하게 6개를 넣으니까 휴게 공간이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공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이 도면이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염공원이 옮겨지고 여염공원이 이제 저 1기 앞으로 오고 또 5기 앞으로 오고 이러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건너 들었는데 고덕 시민들이 고덕 주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시 한번 내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위에서 자,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가 뭐세요? 이게 삼성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도로? 예, 삼성로죠. 이게 삼성로죠. 삼성로 표시를 쫙 하고 표시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뚜껑을 덮는 거죠. 이게 위로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사무 3동이 되겠죠. 네. 이게 사무 3동. 예. 그리고 사무 4동하고 주차 빌딩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주차 빌딩이고 안에 여기 보면 또 구름다리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 연결되죠. 네. 얘네는 이렇게 다 연결이 여기도 돼 버리고 그래.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주차 타워잖아요. 네. 그러고 이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H 써놨죠. 헬기? 예, 헬리포트죠. 근데 이 건물이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요. 네. 그림자가 돼 있죠. 이 조감도를 그리면서 이 밑에 건물들은 이 사무 3동, 사무 4동, 사무 6동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높이가 대략 9층이에요. 9층인데 얘는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좀 표시 좀 해주죠. 여기가 그림자가 그림자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나 있죠. 네. 저 정도라면 건물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위에, 도로 위에다가 뚜껑을 씌우는 거죠. 네. 제가 그 일본에서 도면을 받고 저게 벌써 한 3년 정도 되면서 여러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정말 굉장한 명물이 될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이 공원을 같이 이제 주민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고 개방을 해줬으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민의 공유가 음, 안 될 겁니다. 음, 왜냐면은 반도체 공장에도 뭐 비밀스러운 음. 것들이 정보가 많겠지만은 이 사무동에도 마찬가지일 그러니까 거예요. 보안 때문에 예, 보안에 취약해질 수 그래서 있으니까. 이걸 삼성전자가 이 뭐 도로 상부를 이용하는 거는요, 음, 가능해요. 음, 인천에 가면은 저기 그 인천 길병원, 제가 네, 옛날에 길병원에 네,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거든요. 큰 대로의 지하를 사용을 해요. 음, 지하, 예, 그러니까 그 공공 건물을 그 시설들 일부 사용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이 삼성로 6차선 길에 위에 뚜껑을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음, 그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건 음, 아니거든요. 굉장한 명분이 되는데 만일 저런 조감도대로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은 음, 못 씁니다. 음, 그래서 이 사실들이 좀 음. 밝혀지면서 고덕 입주민들이 좀 네. 반대를 했었던 그 경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게 53층입니다. 컨트롤 타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가드 좀 물기를 또 내놨잖아요. 예, 이제 인공으로 만든 건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초순수 그러니까 이제 예, 폐수가 엄청 깨끗한 물이라도 수달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달이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앞에서 했거든요. 혹시 하나 더 보시죠. 네,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지금 뚜껑 넣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실루엣이 보이죠? 음, 이 실루엣이야 그러죠? 음, 이 조감도를 왜 이렇게 음. 그려놨겠어요?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그게 네. 반도체 컨트롤 타워 음, 53층입니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전화가 와가지고 뭐 6기 공장을 안 하니 많이 이런 소리들을 막 음,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도사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음. 삼성에서 만든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체크해드리면 1, 예, 2, 2, 3, 3, 가운데 거 4, 복합도. 여기가 복합동, 예, 4, 이거 5, 5, 6, 6. 가운데 복합도. 여기도 복합동 들어가는 거고.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지는 이제 다 직접 항공 영상으로, 항공 사진으로 예. 찍어서 한번 다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삼성에서는 하여튼 어떻게 조감도를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차라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사이드로 자꾸 흘러나와요. 음. 음. 근데 왜 그 삼성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유추가 되면서 발표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할 때도 이제 항상 그 대비되는 게 뭐냐면 TSMC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 네. B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음, 일반적인 것들을 자꾸 흘려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은 완전히 비밀 덩어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3기가 여기잖아요. 3기에서 4나노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4나노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신문에서 그냥 이렇게 기자들이 흘리는 정도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음. 좋겠는데 좀 깜깜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죠. 뭐 전략일 텐데, 하나의 전략일 텐데, 그렇죠? 조금은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예, 시원하게 한번,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내부적인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를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 예, 또 밑에 한번 보시죠. 야, 그 사무육동입니다. 그 육동, 사무육동에 대한 그 조감도는 이게 답니다. 어, 그래서 저기 사무삼동에 대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네.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삼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옥상 자체도 좀 다르네요. 예, 달라요. 네, 이거 그리고 태양광이 들어가는 거 같고, 이 옥상에도 이게 옥상 네, 정원이거든요. 결국 여기 그 고덕 신도시 평택 캠퍼스는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음, 보니까 옥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 조감도를 잘 보면은 주차 빌딩 따로 있죠. 따로 그 있어요. 다음에 이 6기하고 사무 6동하고 거의 가까워요. 음, 그죠? 딱 그럼 완전 붙어 있는 것 예, 같은데요? 거의 네,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월에 시작했는데 음, 사실은 4월에도 착공을 안 했었어요. 음. 그리고 사무 3동하고 비슷하게 착공을 했어요. 어, 예, 이게 눈에 띄는 게 예, 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에요. 예, 37개월이에요. 네. 왜냐면은 사무 3동하고 규모가 좀 큽니다, 이게.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지 면적이 음, 12,993평이에요. 그러고 네. 여기 보면 건축 면적에서 바닥 면적이 12,554평이에요. 음, 저기 사무 3동은 만평에서 조금 네. 빠지잖아요. 대략 음, 한 3,000평 정도가 음, 더 커요.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도 음, 아까 사무 3동이 8만 평이거든요. 12만 평이에요. 12만 평. 그래서 여기 이 대지 면적이 12,000평인데 12,000
한 3,000평 되죠. 네. 근데 건축 면적이 12,500평이에요. 차이가, 예, 건폐율로 네. 따지면 네. 96.55%거든요. 네. 이런 거 없어요. 음, 우리나라 건축법 아무리 뒤져보다도 그냥 건폐율 최고가 어, 80%예요. 음,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96.9. 90, 거의 다 쓸 수 있게 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뭐냐면 11만 평이에요. 11만 평. 아까 저거 몇 평이에요? 8만 네. 평이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용적률은 또 뭐냐면 856%예요. 그럼 856%라는 건 네. 준주거도 안 되고 네. 일반 상업지역인 거죠. 상업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 건축 허가 표지판을 제가 직접 네. 찍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전에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현장에 서 음, 찍어서 엑셀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 거죠. 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상을 초월해요. 음. 그리고 여기에도 공사비가 얼마냐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저기 사무 3동보다 굉장히 한 30% 이상 이상 높을 높으니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음,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을 통틀어 보면은 음.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사무 3동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공기가 2년이었는데 예, 여기 이제 사무 6동 같은 경우는 공기가 이제 3년하고도 한 달이 더 걸리거든요. 예. 시기. 그래서 사무 6동은 지금 음, 아직까지도 기초를 파고 있어요. 파일을 음, 받고. 음, 제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 그냥 사무실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주차 대수를 한번 읽어주세요. 6,794대. 아까 저기 음. 사무 3동의 주차가 몇 대인지 아세요? 2천 몇 아, 2,000 대예요. 몇 대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주차 대수만. 예. 그리고 그러면은 대부분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 지하라든가 그다음에 1층도 음, 이제 일정 부분은 사무실을 쓰고 주차장을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음, 하겠죠. 음, 주차 타워 겸 사무실 이런 형식으로 음.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린이집이에요. 아, 써있다, 여기.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전에 두산건설인가가 여기서 음. 했었거든요. 지금 KCC 건설에서 증축하고 있어요. 아, 증축? 그러니까 예. 두산에서 처음 최초로 이제 건축을 했고, 예. KCC에서 증축을. 예. 증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아이들이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넷에 네. 들어가서 평택 캠퍼스 삼성 어린이집 하면은 꼭 외국집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언제 시간 네. 되면 살짝 우리 유튜브에서 올릴 때 아, 될 겁니다. 가보고 싶다. 굉장히 좋고, 제가 구미에서 부동산을 몇 년을 네. 했는데요. 구미에는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음, 동마다. 근데 삼성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미의 삼성전자의 네. 어린이집은요, 특색이 있어요. 음, 자기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100명이라 그러면은 삼성에서 한 5, 60명 쓰면 나머지 한 4, 50명 남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추첨을 해요. 대기를 음,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받아요. 그래서 구미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제가 이 삼성의 어린이집이 여기 지금 단지 안에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차 이제 삼성전자 여 직원이 늘어나면은 고덕신도시 안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고덕 신도시 안에 보면 아직 유치원 부지가 많이 남아 음,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삼성이 지어서 여기 있는 직원뿐만 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예, 같이. 문을 좀 이렇게 개방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아, 그러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고덕신도시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부족합니다. 외로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마 삼성에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네. 말씀드린 삼성이 반도체 비밀스러운 얘기는 음, 당연히 꺼내면 안 되죠. 그런데 주민 소통 차원에서 음,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음, 하고 그 삼성의 소통 블로그라고 있어요. 음,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도전했다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있으면 뭐해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음, 그 정도로 약간 좀 폐쇄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공장도 이제 4기까지 되면 거의 절반이 음. 되고 이제 절반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고독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평택하고 뭐 교류하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스케일이 광범위하니까 크고 그러면 고독하고는 조금 이런 교류가 좀 더 밀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보시는 관계자분들은 저희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조금 더 개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도 네,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삼성을 잘 아시는 음,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삼성이
고독 신도시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음. 좀 삼성의 우호적인 그런 일부 그런 그 모임을 음. 삼성하고 연결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적합하대. 음. 그래서 저를 그 삼성에다 소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가져갔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저는 삼성의 블랙리스트예요. 네. 이런 정보를 항상 까발리니까. 그럼 저도 블랙리스트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덩달아 같이 올라요. 아니, 저도 나름 내심 그 소통할 수 있는 혹시 영상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저는 블로그나 네. 유튜브에서 삼성 깐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는 이런 정보를 삼성에서 오픈하지 않은 네. 정보를 빨리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고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예. 하는데 아니 저 그렇게 해주면 제가 더 열심히 뭐 할 텐데 저희는요, 삼성전자 찬양 원자고요. 예전부터 저는 애니콜 시절부터 저희는 갤럭시까지 저희는 갤럭시 삼성전자 23 나오자마자 예. 제가 자급 제품으로 네. 샀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요게 최근에 지지난주에 찍은 음. 사무6동 공사 음.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한 13,000평 되는데 음. 지금 지하 터파기만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공사가 이게 사무 3동보다 한 10, 한 몇 개월 정도 더 음. 들어가죠. 음.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오기에서 음. 항타하는 거 이 pH 파일 박는 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기 음. 파일 들어가 음.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저 흐릿해 보이지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밑에서 흙 파내는 차들이 돼 있죠. 음. 그러고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하죠. 요렇게 일자로. 요렇게. 예. 이게 그 반도체 6기가 음. 6기가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6기가. 예, 조감도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꽉 차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삼성물산하고 엔지니어링 임시사무실이 있죠. 음. 여기 임시사무실 쓰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조만간 그 이제 음. 바닥, 레미콘을 치고, 음. 이제 그 지하 공사를 들어가겠죠. 그리고 음.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이거 어린이집. 아니요, 여기에요. 넘어갔어요. 넘어갔구나. 예, 이쪽. 예, 거기에 그리고 여기 이제 헬기장도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이제 사무6동이나 되면 그 옥상에다가 헬리포트를 만들겠죠. 음.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처음 사무 3동 얘기를 하면서 네. 53층 위에다 H 써놨잖아요. 그 음. 헬리포트거든요. 음. 그쪽으로 가던가.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재밌는 있잖아요. 뭐, 연분설 해가지고, 아, 뭐, 그쵸. 삼성전자 자동화 설비 때문에 뭐, 예, 직원이 뭐, 진짜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팩트만 갖고 얘기하자면은, 사무 3동에만 저 2,000개 넘는 주차장 부지를 했고, 그쵸. 사무 6동에만 지금 아까 몇 개였죠? 6,700개. 6,700개 주차장 부지인데, 두 개만 해도 대략적으로 거의 뭐, 만 개 9,000개가 조금 안 나오죠. 되는데, 예.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 수를 저희가 사무 6동까지 건축이 됐을 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기 네. 주차 타워도 있잖아요. 주차 타워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무 음, 4동 그 옆에 또 주차 네. 빌딩 또 또 시작했거든요. 짓고, 예.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몇 명이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될지. 이런 사진들은 네. 사실은 우리 EGTV에서 아니면 볼 수 없는 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네. 직접 네.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는 항상 발로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음. 사실 이런 방송을 위해서 더운 날에도 저희 현장 가고, 찍고, 막 쫓겨도 나고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저기 그 점심시간에 11시에서 한 12시 반 사이에 그 삼성로 음. 사거리에 가면은 그 기술인들이 식사를 하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만은 우리가 라이브로 한번 찍고 싶은데 아마 안전 요원이 아마 말릴 것 같아요. 말릴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네. 넘어갔죠. 아, 역시, 예, 오늘도, 이래 됐는데 네. 구인 광고를 제가 매일 음. 보고 음. 있는데 화재 감시사 모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저기 4기에 3기도 아직 안 끝났고 4기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용접하는 그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그쵸. 예. 오늘 용접할 때 이제 화재가 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감시자를 많이 모집한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저기 여기 가운데 한번 빨간 거 한번 읽어 주시죠. 동그라미 쳐 주시죠. 혈압 주의. 아, 이게 전에도 한번 슬쩍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는 그 코로나 체크를 했죠. 그다음에 음주 체크도 음. 합니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하는 게 뭐냐면 혈압이에요. 혈압. 예. 그런데 떤 사람이 여기 저기 요 사기 평택 개폰소에 일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찍었어요. 젊은 분인데 신체 검사를 갔대요. 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꾸 맞더래. 왜 그런가 봤다니까
자기가 혈압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음, 고혈압인 걸 음, 몰랐던 거예요. 혈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조제를 받아서 먹어서 이렇게 그 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음, 모르고 건강검진을 갔더니만 고혈압 되면은 그냥 빠꾸돼 버린 겁니다. 어, 근데 빠꾸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혈압약 처방을 받고 하니까 그걸 안정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네.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혈압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택 캠퍼스에 가서 어, 일하려면. 오실 분들 미리 지금 타지역에서 짐 싸고 있으신 분들 일단 혈압 체크 먼저 하시고 짐을 좀 그렇죠. 세시고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흥에도 있고 음, 동탄에도 있고. 근데 기흥 동탄에도 10월부터 음, 풀 야간 철야 들어갑니다. 음, 이것도 지금 구인 광고에 올라왔고, 음. 그다음에 평택 캠퍼스에는 지금 구인 광고가 조금 뜸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추석이라서 지금 많이 모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좀 읽어주시죠. 평택 캠퍼스 추석 전까지 기본 공수 점점점 추석 이후 주 2에서 3회 1.5공수 연장 확정. 그래서 추석 네. 이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기에 음, 그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2는 10월 15일부터 저 그 내부 공사가 들어가면서 철야 들어갑니다. 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엔초피는 배관이에요. 대관 예, 배관하는데 여기는 벌써 철야 예정이라고 벌써 다 나와 있거든요. 35공수. 그리고 여기다 보면 풀 연장에다 35공수 이상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일당이 얼마예요? 하루에 22만 5천 원. 음, 여기 2공수 들어가면 30만 원이잖아요. 음, 30만 원 곱하기 35 해보세요. 음. 1천만 원이 넘어요. 풀로 공수 다 채웠을 때는 그렇죠. 월급이 1,000만 원을 이상을 벌 수 있는. 매관 그 용접하는 사람들이라서 일당이 높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본 기본적으로 하루에 5시부터 7시까지 해도 30만 원. 7시부터 9시까지 해도 30만 원. 음. 그래서 여기에 기술이 좀 있고 여기에 좀 한 1, 2년씩 일했던 사람들은 이 하루에 30만 원 버는 거 보통입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 주제에다가 어게인 2022라고 썼죠. 그렇죠. 예. 근데 맞거든. 2022년도 때 정말 예. 호황기였잖아요. 예. 근데 불과 이제 지금 2003년이니까 1년 조금 이제 침체기를 겪고 예. 다시 저는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그 예상합니다.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음, TSMC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주에 발표를 음, 했죠. 거기 이제 슬로우 다운 들어갔거든요. 음. 삼성은 슬로우 다운을 벗어나서 전자에 관계되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업턴 올라가고 있대요. 업턴. 예, 음, 업턴이라. 음, 음. 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음. 예, 업턴이라. 자, 과연 이제 추석 이후가 궁금해지는데요. 추석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추석 연휴고, 이제 추석 연휴 이제 황금 연휴가 껴있잖아요. 10월 예. 초까지. 그 이후에 엄청난 얼마만큼의 인력들이 이제 고덕 신도시로 몰려올지, 뭐 저 예상은 되지만, 참 기대도 되고요. 네. 이번 주간하고 지난 주간하고 이번 주간에도 반도체 소식이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주식 시간이 혼조세라 그래. 음, 이게 조금 막 그냥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음. 추석 전에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평, 그렇죠. 총평. 추석 전에 이제 네.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오고, 네. 삼성은 좀 어떻게 하고, 추석 이후에는 곧 평택 캠퍼스는 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좀 한번 얘기를 아, 해보시죠. 그럼 과거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의 미래 예측까지. 예. 아니, 그 자료 준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이 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예고해 주신 대로 여태까지 흘러온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저희가 정리를 해서 또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한 35분 정도 지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우호적입니다. 블랙리스트를 했다면은 좀 풀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주민들과 그 고덕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조금 더 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GTV가 잘 돼서, 어, 평택 캠퍼스 1기 안에 컨퍼런스 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진출하시죠. 목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